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주식 빅리그.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자, 주식 빅리그는 전문가 두 분의 수익률 대결은 물론 최근 시장에서 핫한 이슈까지 짚어보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와 종목도 옥석 가리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1% 이상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흐름부터 함께 짚어보시죠. 환율이 오후장에서 1280원 선 너머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밤에 CPI가 발표됐는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흐름이었죠. 우리나라도 아침장 혼조 흐름을 보이는가 싶었는데 코스피부터 하락으로 전환했고 코스닥도 장중 1% 넘는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이 급락장으로까지 변해갔었던 시장인데요. 오늘 대형주가 또 지수 대비해서도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 수급 특징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매도 금액도 3천억 원 넘는 큰 폭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투자 주체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조 원 가까이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그리고 사모펀드계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 같은 특징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수급 정리해보죠. 네, 역시나 주요 투자 주체가 매도하고 있는 점은 특징이 상황 비슷합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IT 종합, 오락 문화,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양매도가 감지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1,200개 넘는 종목이 하락하면서 짙은 약세장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특징주 오후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철강 관련주는 오늘 약세장 속에서도 튀어오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서 철강 생산이 자국에서 30% 이상 감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철강주들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건데요. 튀르키예는 전 세계에서 6위에서 7위권 철강 생산자인데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해서 3월 상반기까지는 여러 회사들이 문을 좀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다른 이슈, 리튬 관련한 이슈도 있었는데 이는 자세히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이마트가 장 초반부터 계속 강했고요. 오늘 탄력이 견조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스타벅스나 온라인 유통 채널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닝 쇼크였지만 별도 기준 마트 부문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오늘 리포트가 쏟아졌고요. 최고 목표 주가는 15만 원 선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외식 물가가 아무래도 높아지면서 집에서 밥을 해먹는 내식 수요가 많아지고 여기에 따라 마트 부문의 이익은 올해도 계속 좋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5% 가까운 상승 장세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정리해보죠. SK이노베이션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결함이 발생하면서 고객사인 포드에서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SK온이 생산한 배터리가 이 F150 전기 트럭에 들어가는데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2위까지 오르기도 했었던 인기 모델입니다.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고만 알려졌고요. 이 포드 측에서는 자세한 품질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일단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공장 문을 닫는다고만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SK이노베이션 7% 넘게 하락을 하면서 15만 4,700원 오늘의 저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주식 빅리그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합니다.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 빅리그 아무래도 또 이데일리 TV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으신 전문가 두 분이 수익률 배틀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시청자의 마음으로 참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안타깝게도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자, 오늘 각오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이영재 전문가님부터. 장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 작년 10월부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매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도 13조 4천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이 호구가 아닙니다. 13조 4천억 원을 털려면은 여러분들 수급이 그만큼 받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그만큼 사실 여력이 있나요? 통상 외국인들은 가장 어려울 때 주식을 매수해서 들어오고 또 팔 수 있을 때 팝니다.
할 수 있을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흥분할 때, 가장 더 간다, 가자 하던 그 시절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이 밀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동반 하락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세가 저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들, 할인가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전문가께서 또 오늘 희망을 잃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와이프님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저 지금 완전 동의하면서 고개 오. 끄덕끄덕하면서 들었었거든요. 사실 지금 장세가 박스권 상단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현금 확보를 늘려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돈이 있나요? 과거 지금 하락장에서 폭락장 겪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비중이 이미 높기 때문에 대응하기도 힘든 그런 와중에 여기서 또 현금 보유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저는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주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약인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박스피 장세로 흐름 이어나가겠지만 결국에는 올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받쳐주기 때문에 장 상방으로 계속 움직임 보면서 종목 대응 해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놓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로 종목 대응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익절까지 가실 수 있게끔 또 주쌤이 열심히 또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같이 함께 열심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이 1회, 2회차 방송에서 어느 정도의 또 신경전도 또 재미있게 시청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일단 초반부에 두 분 썸이냐 쌈이냐에서 일단은 조금 좋은 분위기, 두 분 다 좀 의견이 합치되는 썸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자, 본격적인 수익률 배틀 잠시 후에 진행이 되고 오늘 리그 핫 이슈 통해서 시장의 뜨거운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화면으로 보시죠.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부터 영업 손실을 이어오고 있는 콘텐츠리 중앙이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나섭니다. 드라마 킹더랜드, 힘센 여자 강남순, DP2, 영화 범죄도시 3, 1947 보스톤 같은 기대작으로 콘텐츠 라인업을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콘텐츠리 중앙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콘텐츠리 중앙과 관련된 뉴스 기사였습니다. 물론 단일 종목만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기사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인사이트를 확장해서 콘텐츠 관련 섹터 전체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이슈 이영재 전문가님께 좀 의견을 들어보죠. 저는 방송할 때 우리 고수가 종목 하던 시절에도 제가 항상 콘텐츠주들 그리고 메타버스에 엮여있는 그런 섹터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다만 관심 있게 볼 때도 제가 항상 드리는 전제 말씀이 있었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리 중앙 21년에 개봉했던 지금 우리 학교는 이 작품이 흥행을 거두지 못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작년에는 아다파타2 그리고 이웃집 막내 아들 그런 작품들이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작품들이 좀 흥행을 하면서 조금 4분기에는 숨을 돌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컨텐츠주들 중에서 오늘 제가 이따가 종목 소개시켜드릴 때도 컨텐츠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체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이미 수익성과 인기를 확인하는 종목들, 확인하는 컨텐츠를 가져와서 우리나라나 글로벌 배급하는 회사들을 사실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관심이 많은데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남는 게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 새로 신작대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과연 신작에서 흥행을 거두지 못했을 때 다시 또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츠리 중앙을 포함한 종목들 중에 적자폭이 크거나
지금 추세가 안 좋은 종목들 좀 피하시고 현재 구간에서 추세가 살아있고 실적이 잘 나온 컨텐츠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로 선별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어차피 말씀드린 김에 컨텐츠리 중앙을 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지만은 이 종목 일단 오늘도 지금 4%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락을 떠나서 전체적인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콘텐츠주 전반에 대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흥행 여부에 따라서 또 주가의 반응이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말씀. 결국에 중요한 건 실적이라는 분석이었는데 주식 와이프님도 여기에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자동차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제약 바이오도 후보 물질들 많이 수출해 나가고 있고요. 기술 수출했고요. 콘텐츠 역시도 지금 이 K 콘텐츠가 뭐 가수들이면 가수, 내지는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까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한몫한 게 또 넷플릭스가 그 영향을 한몫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중국의 OTT 쪽에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다시금 반영이 되면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중국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사실 대형 콘텐츠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출액이 또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탄탄한 그런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신작이 어떤 것들을 이제 또 출시를 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적자 기업들보다는 이미 지금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콘텐츠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괜찮다는 점에서 좀 의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K 콘텐츠에 대한 믿음은 두 전문가분들 모두 좀 합치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의견이 모이는 부분이 탄탄한 실적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영재 전문가님께 실적 걱정 없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적 걱정 없는 종목은 일단 종목 상담할 때 좀 소개시켜드리고 컨텐츠 중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부터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중앙을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종목도 사실은 재벌집 막내 아들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대단히 많이 가졌던 종목입니다.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올해 3분기까지만 해도 471억 적자고 전년도에도 574억 적자, 20년에도 588억 적자입니다. 적자가 누적될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재무적인 부담이 돼서 우리가 돌발 악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측면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시장의 주수급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 수급은 신뢰를 별로 하고 있지 않지만 문제는 매도는 아니었으면 좋을 텐데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매도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조금 부담이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하락 반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종목이 2만 원대 초반, 2만 2천 원대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추매라든지 접근 여부를 판단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2만 2천 원대를 2만 2천 원에서 2만 1천 원대 사이를 일단 손절로 잡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려볼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져왔는데 이번엔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라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름도 비슷하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고 있는데 저점을 잡고 지금 추세를 올리고 있는 흐름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한다면은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1,004원입니다. 동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흐름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재무적인 부담입니다. 이 밑이 새빨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도 반드시 재무적인 부분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추세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컨텐츠 중에서도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영화라고 했죠. 요즘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만화 영화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 이 나이를 먹도록 애니메이션에 참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케이블에서 애니플러스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애니플러스 채널을 종종 봅니다. 심야에 보면은 원어로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을 가끔 보고는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종목과 다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0년에는 적자를 살짝 기록했다가 2021년에 130억 흑자, 올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영업이익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컨텐츠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신규로 만드는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들도 컨텐츠주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화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콘텐츠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화랑으로 가고 있거나 메타버스 섹터가 뭐 강하게 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하게 검증돼 있는 콘텐츠들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배급하는 이런 것들이 남는 장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 주가 역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산타클로스하고 딱 대비가 되죠. 빠지고 있는 흐름과 이 종목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물론 최근에는 쌍봉을 그리면서 잠시 조정을 주고 있지만 61선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이 밑에 매물대를 밟고 한 번 더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측면 생각해 본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괜찮은 종목이라고 교별할 수 있겠다. 컨텐츠주들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꾸 이제 신작 기대감 이런 것보다는 내실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 주의해야 할 종목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이 콘텐트리 중앙과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특히 콘텐트리 중앙은 손절가 2만 원, 2만 2천 원 선도 잘 지키자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보유자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애니플러스는 영업이익도 탄탄하다. 관심 종목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콘텐츠 관련주였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뉴스 화면으로 보시죠. 포스코그룹이 광석과 염수에 이어 점토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도전에 나섭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진달리 리소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발굴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여서 만약 성공한다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주식 와이프님께서 봐주실 텐데 포스코가 이제 리튬을 점토에서도 뽑아낸다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부터 이 원자재 의존도 탈피만 한다면 사실상 호재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 자원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늘고 있는데 지금 뽑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을 우리가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원자재가 좀 다각화해서 해외 거점지에서 가지고 와야지 조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가 지금 중국 쪽에 다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계속해서 다각해 나가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포스코 그룹에서 기존에는 철강사를 운영을 해오다가 이렇게 리튬 확보에다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사실 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는데 1차 전지는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한다면 2차 전지는 2번 이상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전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쪽에 2차 전지를 쓰게 되면서 2차 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2차 전지라는 거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충전기 꼽지 않습니까? 그게 다 2차 전지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게 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 그 2차 전지 중에서도 리튬 이온 2차 전지가 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차 전지를 만들 때는요. 구성 요소가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 전지가 결국 전기가 생산이 되려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하려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야 되고요. 다시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야지만 충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양극재입니다. 근데 이 양극재의
구성 요소가 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튬에 새로운 그런 이제 금속물들을 화합을 해서 이제 어떤 배터리가 만들어지느냐 이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원계 배터리를 또 사용을 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 코발트를 이제 쓰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리튬과 다른 이제 금속물들 같이 화합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은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그룹 쪽에서도 열을 내면서 다른 국가 쪽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리튬을 우리가 생산을 하려면은 리튬을 추출을 하려면 어떻게 생산하냐면 광산이나 염호, 점토 이런 데서 추출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소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 산업은 지금 당장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재지만 향후에는 폐배터리 쪽으로 산업이 계속 이동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폐배터리 산업을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2차 전지가 이제 제품 수기가 다 하게 되면은 이 2차 전지 안에 들어가 있는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원자재를 다시 한 번 더 축출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이는 게 그게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포스코 그룹에서도 리튬 추출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사실 이 포스코 그룹에서도 폐배터리 산업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좀 더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종목들도 이슈 같이 함께 더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튬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극재 이야기에 더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으로도 좀 인사이트를 넓혀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영재 고수님 또 여기에 첨가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동차가 시대 전환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내연기관의 전기차로 시대 전환을 하는 시기인 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말씀해 주신 폐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2차 전지 쪽은 계속 주도 섹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지만 신규 접근하기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업이 조금씩 넓게 펼쳐진다. 이게 어쨌든 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 아니라 정말 섹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약에 손 대기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 전기차에 대한 관련 부품들 또 전기차 특유의 부품들이나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 쪽으로도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올해 내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한 2, 3년이 지나면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때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때도 디스플레이가 우리나라가 이제 LCD, OLED 이런 쪽에서 곽광을 받고 크게 이제 산업이 호황이었다가 중국이 저가 공세하면서 한번 따라잡히고 LED 디스플레이나 이런 종목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삼성전자가 초격차를 이루듯이 우리 2차 전지 사업도 초격차를 이뤄가지고 디스플레이 사업처럼 중국에 따라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 이제 반도체법 얘기도 나왔는데 K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K 배터리도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뉴스였습니다. 네, 초격차라는 과제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광석, 돌이랑 호수에 이어서 이제 점토에서도 리튬을 추출해낸다라는 게 오늘의 뉴스였고요. 그렇다면 또 관련 종목도 소개를 받아봐야 되겠죠. 주식 와이프님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포스코 홀딩스 먼저 좀 체크를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주식 빅 리그에서도 주쌤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생방송으로 채팅창에 왜 포스코 케미칼을 고르지 않고 포스코 홀딩스를 가지고 왔냐 이런 질문 주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기업으로 계속해서 다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그룹 쪽에서 지금
리튬 쪽에 투자를 2조 5천억 원 가량 계속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뭘 하고 있냐? 실리콘 응급제 쪽도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요. 실리콘 응급제 개발업체 테라테크노스를 인수를 해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 응급제 생산 설비까지 지금 점점 갖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소재 쪽에 가지만 응급제까지도 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응급제까지 좀 잡아가겠다. 이런 이제 목표들을 세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의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움직임들 좀 지켜볼 만하다고 보고 있어서 포스코 홀딩스라는 지주사 종목을 제가 좀 더 지켜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차트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21년도 최고가 4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하락 추세를 깨고 추세 전환했던 시점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였죠. 이때부터였나요? 리튬 가격이 폭등세가 나오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까지도 신고가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그런 이제 이슈를 타면서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토 쪽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그런 이제 이슈까지도 받쳐주면서 6%대의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 주쌤이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방으로 매물대가 추가적으로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방 매물대는 없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중도에 지금부터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들고 왔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주가 중장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에 올려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또 소재 기업 중에서 하나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한다고 하면서 오늘 오름세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좀 단단하게 좀 견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35만 원 선 정도까지 제가 예상했었던 구간까지 오름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 두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양극재 소재 기업 중에서 지금 LNF와 에코프로가 국내에서 지금 1, 2위를 비등비등하게 하고 있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그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게 되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까지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양극재에 대한 수요 아직까지도 견고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쪽에서도 공장 증설을 계속해서 서둘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또 막강한 게 삼성 SDI와 SK온 같은 셀 제조사를 고객처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매출을 받쳐줄 만한 그런 고객처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밸류체인도 단단합니다. 양극재 밸류체인을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지금 내재화를 하고 있는데 리튬 가공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전구체 공급은 에코프로 GM, 폐배터리 재활용은 에코프로 CNG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시세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리튬 이제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요. 미래 나노텍이라는 종목 움직임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미래 나노텍이 지난해 그 리튬 하반기에 가격대 올라가게 되면서 수혜받으면서 오름세 나왔다가 다시 지금 2월 달 구간에서부터 추세 전환하면서 다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분말을 가공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리튬이라는 게 처음에는 광물 형태 이제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제를 하게 된다면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을 미래 나노텍에서 생산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기업의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LCD, BLU용 광합 필름을 만드는 기업이지만 자회사 쪽에서 이렇게 2차 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에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에코프로와 함께 지금 소재 관련주로서 주가 오름세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난 하반기 올라가고 나서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을 주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들을 좀 토대로 괜찮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어차피 낙수 효과를 받는다든지 내지는 수단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다른 쪽으로 좀 같이 인사이트를 넓혀서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님도 세 종목 리튬 관련주로 봐주셨고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리고 미래 나노텍까지 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공통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두 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후에 본격적인 수익률 배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TV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용 정리하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이 있는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주식와이프 전문가가 세 가지 종목을 출전 후보 종목으로 차례차례 제시를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출전시킬 종목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영재 전문가부터 첫 번째 후보 종목 알려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후보 종목은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중에 고무류나 플라스틱류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걸로는 산타페라든지 투싼, 넥소, 특히 요즘 잘 나가는 GV80이나 GV90의 앞 범버나 이제 패널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장재에서는 우리가 이제 앉아 있으면 옆에 이제 기아 박스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플라스틱류라든지 내장하는 플라스틱류라든지 뒤에 이제 후미등 같은 경우들도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탄탄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2020년에 영업이익이 23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158억까지 영업이익이 약 7배 정도 늘었고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00%에 가까운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게 차트에 녹았으면 안 되겠죠. 지금 지난 1년 동안 거의 횡보를 보여주면서 박스권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접근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월 달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미국 조지아주에 신공장을 건설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대 기아차가 IRA 법안 때문에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직접 납품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가 IRA 법안에 피해를 피하는 동안 거기서 공장을 짓고 전기차의 수요를 확대시킨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히 수요 가능성이 있다. 또 충분한 영업이익과 매출 성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에코플라스틱을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트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검은색 라인 481선 인근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점을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자, 주가 실적이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됐다라는 긍정적인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이영재 전문가의 첫 번째 후보 종목 만나봤고요. 자, 여기에 맞서는 주식와이프의 첫 번째 후보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에코 플라스틱에 맞서려면은 또 급등이 또 잘 나오는 또 가벼운 종목 또 들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들 좀 위주로 봐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펜트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낙폭 이후에 반등 주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또 시장의 트렌드를 또 따라가셔야 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2002년 설립된 3D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수요가 늘게 되면서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또 검사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차 전지의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특히나 전일에는 그 K 반도체 칩스 관련법 관련해서 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에서 역시나 반도체 패키지 및 웨이퍼 검사 장비를 또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더 봤을 때 2차 전지와 또 반도체를 같이 함께 잡을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쌤이 또 세계 유일, 세계 1위, 세계 최초 이런 단어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세계 최초로 2차 전지 리드탭의 형태의 이물질 손상 등을 검사하는 리드탭 인라인 검사 장비를 개발한 이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펜트론 차트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펜트론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도 11월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공모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쌤의 꿀팁 하나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렇게 상장 이후에 공모가 아래로 떨어진 종목들은요. 다시금 공모가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오늘 구간에서 공모가 지금 구간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한 번 또 매물 소화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거든요. 오늘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개별적인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 오늘 구간에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렇게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오려는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한번 매물을 소화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세에 계속 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도 섹터 군들이죠.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움직임들 다 재료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펜트론 주목해 보면서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에 맞설 종목은 펜트론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다시 한번 이영재 전문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후보도 소개를 해주시죠. 두 번째 후보는 U라는 종목입니다. NEW 영어로 U라는 종목인데 네. 영화나 비디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도 하고 있고 비주얼 FX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개봉했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보고 실컷 울고 왔습니다. 눈물이 흐르더군요. 근데 제가 야간에 심야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처럼 혼자 온 중년은 아니죠. 청년의 예. 남자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혼자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남자들끼리는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박스 오피스 1위를 계속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1월 4일날 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박스 오피스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관객 평점도 무려 9.28점 그리고 누적 관객 수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해서 배급하면서 300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처음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흥행을 거두고 있고 이게 한번 스타트 라인이 끊기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배급해서 또는 이미 성공한 그런 콘텐츠들을 수입해가지고 배급하는 이런 사업들이 점차 활기를 띨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도 이제 메타버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FX를 말씀드렸는데 메타버스 종목들 잘 갈 때 한참 시세를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안 좋을 때 시세를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올라가기 전 가격
메타버스 시세로 올라가기 전가격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5,000원대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에 슬램덩크 더 퍼스트가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흥행에 대한 결과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슬램덩크 외에도 또 원피스라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뽀로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직접 배급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영화관에서 인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서 어린이들이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본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건 보러 갔으면 제가 직접 보러 갈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점점 문화가 일본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냥 만화라고 부르던 만화 영화라고 부르던 것들을 수입해서 배급하는 거부감들이 좀 없어지고 그 눈높이가 좀 나아진다면은 충분히 추가 수익도 가능하다. 특히 이제 원피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극장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애니메이션도 극장판들을 주로 흥행하는 애니메이션들은 극장판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가 수입도 기대된다라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만드는 것들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검증된 콘텐츠들은 확실한 수익을 보증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뉴라는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램덩크를 보면서 또 눈물까지 흘리셨다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 뉴였는데 자 이렇게 스토리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주식 와이프님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양극재 소재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다른 쪽 이제 기업들도 같이 함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쌤이도 가지고 온 두 번째 종목은요. 엔캠이라는 2차 전지 네. 소재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주쌤은 이 1위, 네, 세계 최초 이런 이제 단어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점유율을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1위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런 원자재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다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해액 분야에서 세계 1위, 2위는 다 중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액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엔캠의 수요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재무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매출액이 단 800억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바로 지난해였죠. 지난해 컨센서스를 보시면 5,400억대까지 비약적으로 매출액이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액의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에는 여기서 2배 정도 더 증가된 1조 매출까지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지금 하락 추세를 깨주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역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을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전액 공급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 시장도 공략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금 배터리사 쪽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같이 함께 관계사로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여러 군데의 공장들도 계속해서 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엔캠의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또 다시 깨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엔캠 좀 관심 있게 보는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뉴 종목에는 또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 엔캠으로 또 맞수를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보 종목 하나씩 남아 있는데요. 이영재 고수님 소개해 주시죠. 자, 마지막 종목은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메타버스와 강하게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메타버스 섹터를 많이 탔던 종목이고 XR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FPCB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FPCB가 XR 기기에 많이 소모가 됩니다. XR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VR 기계를 집에 가지고 있는데 VR이나 AR 떠나서 이게 VR 기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눈으로 쓰고 보는 걸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뭔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실제로 써서 이제 게임을 하거나 하면은 영화를 보거나 하면 되게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어지러울 수도 있죠. 젊은 애들은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VR만으로 부족한 확장 현실들은
현실들을 확장하는 개념에서 XR이라는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XR이나 VR 그 오락실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서 실제 이 VR 기기를 꽂고 롤러코스터를 탄다든지 게임들을 하면 정말 현실처럼 다가옵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 앉아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계가 조금 더 메타버스 세계를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그 아바타 같은 현실 말고 정말 체험할 수 있는 XR 기기의 현실은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뉴프레스라는 종목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한번 화면 보시면은 차트도 거기에 맞춰서 꾸준하게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폭은 있지만 최근에 중장기 추세로는 꾸준히 우상향이고 최근에도 장기 이평선 인근까지 주가가 내려와서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정도 들어가신다면은 중기 추세로 봤을 때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측면도 좀 보시면은 2019년에는 적자였습니다. 2020년에도 적자였는데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흑자폭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들 보면은 이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적자 영업이 흑자폭을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자였던 회사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흑자로 돌려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섹터는 지금 죽은 섹터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지금 챗 GPT 섹터도 역시 마찬가지 큰 흐름 안에서 이쪽과 엮여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뉴프레스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XR 기기 관련주 뉴프렉스를 마지막 후보 종목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님 마지막 종목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기승전결이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은 폐배터리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일 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성일 하이텍은 성일 하이메탈에서 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 부분이 임적 분할돼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배터리 산업은 재사용, 재활용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리사이클링, 재활용 분야에서 금속물을 회수하고 추출하는 이런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에서는 그런 이제 금속물을 추출하는 지금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양극재 위주에서 금속물을 추출해 나가고 있다면 이제 향후에는 음극재, 전해질까지도 그 소재를 회수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 폐배터리 시장도 점점 지금 개화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의 매출액을 보시면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500억도 채 안 되는 그런 모습에다가 영업이익도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일단 먼저 열리게 되면서 그에 따른 또 폐배터리도 당연히 수요가 늘게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도 보시면은 매출액이 작년보다 1,000억대 이상이나 더 늘었고 거기다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2배 이상 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그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었는데 흑자 전환한 모습들도 눈여겨볼 수 있죠. 그래서 감히 주쌤이 예상컨대 향후 폐배터리 시장이 나중에 정말 꽃을 피우게 되면 성일 하이텍 역시도 이 폐배터리 대장주로서 나중에 이름을 알리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로 인해서인지 지금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주가가 16만 원 선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4개월 정도 다시 조정을 준 다음에 추세 돌려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종목으로는 참 아까운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수익률 게임에서 그래도 좀 좋은 성과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일 하이텍 세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식 와이프님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세 종목을 전부 꼽아주셨고 또 이영재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또 메타버스나 콘텐츠 쪽으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이 종목들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또 추적 관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수익률 어디까지 달릴지 계속해서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신 두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주식 빅리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고은별 앵커가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